이번 시간에는 2단원 페이지로 하면 20페이지 되겠네요. 국악 노래에 관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맨 위에를 보면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예와 악을 잠깐 동안이라도 내 몸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옛 선조들은 예도 중요히 생각했지만 악, 그 음악할 때 악, 그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게 항상 떠나지 않게 몸에서 이렇게 하라는 뜻에서 아마 이렇게 그 예와 악을 중요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유래에서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고요. 그 오른쪽 보면 단원 미리 보기에서 국악 성악곡의 대표적 장르 민요 판소리 정가 창작 국악 노래 다양한 민요의 토리 국악곡의 음악적 특징 비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해서 우리가 이제 음악 수업을 또 국악에 관한 수업을 할 텐데요. 그런데 전에 국악 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게 떠올라서 전달을 해주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위 음악을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대중음악 혹은 클래식 음악 그렇죠? 서양 악기들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라든지 아니면 혹은 기타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우리가 학생들이 좋아하는 힙합이라든지 또 요즘 특히 유행인 랩이라든지 또 요즘 대세인 음악이 있죠. 트로트라든지 이렇게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계속 물어보다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어떤 음악을 하시는데요? 라고 오히려 물어본 데서 아주 국악합니다 그러면 국악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소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전 음악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국악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했었는데요. 독일에서도 당연히 너는 어떤 거를 전공을 하니? 아니면 무슨 어떤 걸 공부하니? 그랬을 때 저는 음악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렇구나 어떤 클래식 악기를 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오면 당연히 국악 저는 노래합니다 그러면 어떤 판소리를 하니?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물론 시대적으로 좀 안 맞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만큼 약간 우리 것인데 국악이 약간 소외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좀 아까 얘기했듯이 창작 국악이 거의 가요 이상 버금가게 한번 들어보면 굉장히 되게 우리나라 가락이 이렇게 좋구나 그리고 좀 이렇게 전통 음악과 또 현대 음악이 어우러져서 이런 또 하나의 좀 퓨전 장르가 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제 국악에 관해서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요 국악 성악곡의 대표적 장르 나와서 오른쪽 위에 이렇게 여학생의 음악적 특징을 구분하는 방법은 반주 형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독창, 재창, 중창, 합창 중 무엇인가요? 서서 부르나요? 앉아서 부르나요? 발성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네 단락으로 아까 얘기했던 민요, 판소리, 정가, 창작, 국악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요는 나와 있듯이 책에 굉장히 좀 잘 나와 있어요. 민요면 노동요, 놀이요, 의식요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한된 지역에서 일상생활 중 부르는 향토 민요와 넓은 지역에서 유행가처럼 부르는 통속 민요로 구분한다. 지역에 따라 독특한 음악적 특징이 있으며 경기, 서도, 남도, 동부, 제주 민요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요의 특징이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서민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악보가 따로 있지 않고 이렇게 구전돼서 전해지는 그 노래를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민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예전에는 라디오에 그런 것도 나왔었어요. 실제로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알 텐데 그 라디오에서 우리 가락을 찾아서 해서 저쪽 시골에서 무슨 이렇게 밤멜 때 하는 소리 하면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이렇게 흥얼흥얼거리는 그런 리듬 가락해서 지금 이 소리는 전라남도 아니면 저 어디 경상북도 어디에서 무슨 할머니가 반매시면서 하는 노래 가락입니다 하면서 우리의 가락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실제로 요즘도 가끔 추석 때나 이럴 때 라디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걸 보통 일반적으로 민요라고 하고요. 그 다음 보면 판소리 써있네요. 조선 후기에 서민들이 삶의 희노애락과 사회 풍자를 담아 즐겼던 1인극, 여기서 1인극이 굉장히 중요하죠.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 소리꾼이 소리, 안일이 발림을 표현한다. 12마당 이상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삼강오륜에 맞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과 적벽가의 5마당만 남아 전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아마 뭐 중학교 때나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올 법한 거예요. 판소리 5마당이 뭡니까? 이렇게 딱 써 있으면 뭐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수궁가, 적벽가 외에 뭐 어떤 거 하나가 딱 나와서 이제 틀린 건 어떤 건가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마 중학교 때 문제를 본 친구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찌되었던 이 판소리를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민요와 비슷해요. 근데 민요의 차이라면 단 하나, 뭐냐면 전라도에서 만들어서 부르는 노래를 전라도 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민요가 아닌 판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서 유래가 돼서 이렇게 나왔던 거의 민요가 판소리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좀 간단하게 이해가 좀 갈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요와 마찬가지로 주로 서민들이 불렀고요. 그 판소리가 말 그대로 넓은 판, 그쵸? 무슨 판 있잖아요. 우리도 왜 보면 여기 피자 한 판 주세요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뭐 팬은 아니지만 넓은 판 같은 데서 부르는 노래라서 판소리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라도 사투리로 불렀기 때문에 그게 좀 특이점이고요. 그리고 뭐 내려오는 5마당이 현재는 삼강오륜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12마당 이상이 존재했어요 예전에. 근데 뭐냐면 굉장히 원색적이고 소위 되게 야했대요 그때는. 왜냐면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려면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를 막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소위 연예인인 거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소리꾼이 우리 동네에 왔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막 뭐 남녀의 사랑 얘기가 일단 주제가 됐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정치 풍자, 즉 그 당시에 이제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마을의 원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뭐 소위 뒷담화죠. 아니면 뭐 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았을 때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런 내용의 이제 그 극을 해야 좀 인기도 끌 뿐더러 또 그 당시 시대적 뭐 정치를 풍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뭐 이게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아마 그렇게 원색적인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12마당 이상 존재했음 아마 훨씬 더 많았을 거로 생각되지만 지금은 이렇게 5마당 정도만 남아서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판소리고요. 자, 그 다음으로 정가가 있는데요. 가곡, 가사, 시조로 구분된다. 가곡은 관현악 반주에 맞춰 시조, 시를 노래하는 모음곡 형태이고, 가사는 즉흥 반주에 맞춰 사설을 노래하며, 시조는 시조, 시를 일정한 가락에 얹어 노래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화살표 밑으로는 정악이 또 나와 있네요. 궁중음악과 조선 후기의 선비음악을 포함하는 음악이다.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수제천, 여민락, 영산, 회상, 대취타, 정가 등이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 정가는 한자로 바를 정자 써서 이제 뭐 바른 노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즐기는 계층이 양반, 뭐 귀족, 왕, 선비 이런 식의 좀 이렇게 높은 계층에 있는 신분이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듣고 즐기던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요와 판소리하고 좀 다른 점은, 민요하고 판소리는 주로 서민들이 구전되어서 부르기도 하고, 또 그들의 좀 희노애락 그리고 노동요 이런 게 이제 민요와 판소리라면, 정가 같은 경우는 즐기는 계층이 좀 양반들, 귀족들이 즐기는 계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유네스코가 선정한 그 우리나라 무형유산 중에 들어가는 게 꼭 하나 있죠. 어떤 거죠? 종묘제락입니다. 맞습니다. 2001년도에 종묘제락이 아마 제일 먼저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종묘제락이 세계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뭐 중요 무형문화재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로 올라가 있는데, 또 특이하게도 종묘라고 하는 거 역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으니까 종묘제례악이다 그러면 세계 유산이 2개나 이제 같이 함께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창작 국악 노래가 있는데요. 국악의 특징을 살려 새롭게 작곡한 노래로 다양한 음악적 경향을 수용하고 있다. 국가신조, 국악 노래, 또 뭐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가 이제 이에 해당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퓨전 국악이라고 해서 다양한 악기들, 그러니까 꼭 국악 악기뿐만이 아니고 서양 악기라든지 전통 악기에 벗어난 좀 개조된 그런 악기들도 많이 접목을 시켜서
요즘 이렇게 다양한 음악적 장르를 좀 살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국악도 이제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렇게 여러 악기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음악 장르를 수용해서 국악화 만드는 경우가 좀 요즘 많은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대표적 장르를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그에 해당하는 장르의 음악들을 들어볼 텐데요. 우선은 아마 첫 번째로 이제 아까 구전되어 왔던 노동요, 놀이뇨, 뭐 의식요 이렇게 있던 민요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요. 지역에 따른 민요 구분이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서도민요, 수심가토리라고도 하는데 이제 북쪽 지방의 민요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콧소리를 내면서 잘게 라음을 떨어준다고 하는 뭐 특징이 있는데, 수심가, 배따라기, 몽급포 타령, 싸름 등이 이제 대표적인 노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경기도권, 우리가 좀 있는 지역이네요. 경기민요, 경토리라고 하는데요. 지금 부드럽고 서정적이며 차례가기의 가락, 진행이 많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차례가기의 가락? 이게 뭘까요? 차례가기의 가락, 차례가기.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순차 진행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따라라라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가락을 차례가락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들을 때 있어서 좀 부드럽고 좀 편안한 그런 진행이 좀 특징이고요. 우리가 있는 요로 지역, 경기도 지역, 이제 경토리라고 해서 사투리가 일반적으로 좀 덜한 지역이 아마 이쪽 지역이 민요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남쪽. 자, 남도 민요, 육자배기 톨이라고 하는데, 남도 민요죠. 떠는 음, 평으로 내는 음, 꺾는 음을 사용하여 구성지게 부름.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요들이 거의 이 육자배기 톨이 남도 민요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전라도 사투리가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진도아리랑, 세타령, 강강술래, 육자배기, 농부가 등이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넓은 지역을 나타내는 오른쪽으로 봤을 때 이제 동부민요, 메나리톨이라고 하는데요. 선율이 올라갈 때는 뛰어가기가 뭐냐면 이제 듬성듬성 이렇게 약간 도약을 하는 게 이제 뛰어가기고요. 내려올 때는 차례로 진행된, 아까 경기 민요에서 봤듯이 차례가기 진행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아리랑, 한오백년, 옹해야, 쾌지나 칭칭나네, 밀양아리랑 있어서, 옹해야나 쾌지나 칭칭나네처럼 이제 후렴구가 이렇게, 소위 요즘 힙합으로 따지면 뭐 훅이라고 하죠, 랩으로 따지면, 그죠? 그렇게 이제 그 뒤쪽에 따라오는 그런 선율이 좀 특징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주민요, 제주토리라고 하는데, 음계보다는 이건 밑에 나와 있지만 특유의 사투리, 제주 사투리가 좀 특징인 민요입니다. 그래서 너영, 나영, 뭐 오돌독이, 이어도 사나 등이 있는데, 이제 제주도 사투리 방언이죠. 이제 제주 방언이 좀 특징적인 이 민요의 특징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악보를 좀 보려고 해요. 뭐냐면 이제 경기 민요, 경토리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악보입니다. 뭘까요? 자, 아리랑 세계를 만나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유산 중에 하나인 아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 잘 알고 있는 아리랑 종류죠. 경기민요의 대표곡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아리랑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아리랑, 그리고 자, 뒤에 악보가 보이는 진도 아리랑이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그 전라도 지역의 제일 대표 민요, 그러니까 남도 민요죠. 육자배기 토리 중에 제일 가장 대표적인 이 진도 아리랑을 들 수가 있는데요. 밑에 아마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모르겠지만, 이 육자배기 토리, 특히나 아마 그 영화 서편제에도 이 가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서편제가 좀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악보상으로 봤을 때 받는 소리, 매기는 소리에서 그 국악 민요를 아주 구성지게 부르는 영상도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합니다. 국악 신동으로 불렸는데요. 누구냐면 송소희 양인데, 지금 양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네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좀 예전에 찍어놨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앳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송소희 양이 부르는 진도 아리랑을 지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아라리가 나네 을지고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아라리가 나네 간장 장마에 둥둥 뜨네야 거기야 참 어여디라 저랑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아라리가 나네. 네, 어떻게 잘 들어봤나요? 굉장히 그 구성진 가락의 그 진도 아리랑을 들어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26페이지를 보면 춘향가 중 사랑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랑가를 좀 우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이제 보실 텐데 아까도 제가 판소리는 1인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왜 두 분이 나와서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죠? 이렇게 물어보고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원래는 1인극이 맞습니다. 혼자서 부르는 건데 혼자서 이제 1인 다인극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판소리인데 이거는 이제 약간 퍼포먼스적으로 듣는 사람도 재미있게 하려고 이제 듀엣으로 남상일 씨하고 박예리 씨가 나와서 이렇게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딱 나오는 거고요. 원래는 이제 1인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수, 북을 쳐주는 반주자 한 명과 그리고 판소리 부르시는 분 한 분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판소리인데 근데 하나 소품으로 꼭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퓨전 국악을 하시는 분도 이렇게 판소리 노래를 하면 꼭 가지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소품으로. 그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부채입니다. 부채를 꼭 가지고 나오고요. 그 소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채를 폈다가 접었다가 또 부채로 탁 쳤다가 박자도 맞추었다가 또 부채로 얼굴을 가리면서 표정 연기도 했다가 이렇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채가 반드시 필요한 거는 알고 있으면 이제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아마 노래를 아마 TV를 본 친구는 알겠지만 요즘 이렇게 뭐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 박예리 씨라고 하시는 분이 남편분이 팝핀 현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TV 본 친구들 요즘 뭐 어떤 프로그램이죠? 뭐 살림남이라고 하나? 아니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어느 아무튼 쇼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좀 더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진 그 분이신데 국악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좀 예전 영상이라 좀 더 젊어 보이실 수 있는데 그 두 분이 부르는 춘향가 중에 사랑가를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춘향아, 우리 업고 좀 놀아보자. 아이, 도련님도 참. 건넌방 어머니께서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건넌방에 너희 어머니는 소식적에 우리보다 훨씬 더 하셨다고 하더라. 그러니 우리도 한번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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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보라는 사랑이야. 내 사랑이로다. 엄마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꽃봉지 떼뜨리고 강릉백청을 다르르르르 부어 씻는 발로 버리고 붉은 여우국도 반간 빈소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항동집
실소. 지금 털털 개살구 작은 이 도령서는 거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저리가 거란 뒤를 보자. 이리 문어라 뒤를 보자. 장한장 걸어라 걷는 뒤를 보자. 망그도 서랑의 속을 보자. 바로 내 사랑아. 이에 춘향아, 내가 여태껏 너를 업고 놀았으니 너도 나를 좀 업어다오.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없는단 말씀이오. 내가 널다려 날 무겁게 업어다 할래드냐? 그저 내 양팔을 네 어깨 위에 얹고 너 다니는 대로 징검징검 따라다니면 그 안에 재미진 일이 참 많지야. 둥둥둥 내낭군 오호 둥둥 내낭군 둥둥둥둥 오호 둥둥 내낭군 도련님을 얻고 보니 서울 호자가 절로 나가 부용 장약의 불안화 함합 봉접이 좋으시고 소상 동정 700리 1세로가 더 좋을 호로구나. 오호 둥둥 내낭군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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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로다. 설마 둥둥 내 사랑이야. 달아 달아 밝은 나라 이 안물에 바쁘도 네, 어떻게 잘 들어봤나요? 춘향가 중 사랑가. 아마 귀에 익은 멜로디가 인상적인 그런 좀 흥겹고 재미있는 가락의 판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판소리를 한 가지 더, 한 곡을 정도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판소리가 뭐 총에서 지금 내려오는 건 5개 정도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수군가가 이제 별주부전이고, 접벽가는 뭔지 알까요? 접벽가. 네, 맞습니다. 삼국지연의 접벽대전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권력을 다투는 뭐 이렇게 막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흥부가는 알겠죠? 흥부놀부전이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방금 들었던 춘향가가 있겠고요. 그 다음이 마지막 하나 뭐죠? 맞습니다. 심청가입니다. 그 심청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심청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김난희 씨라고 하는 분의 음성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볼 텐데요. 심청가가 이렇게 보통 판소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뭐 완창을 했다, 몇 번 완창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완창 시간이 엄청 깁니다. 일반적으로 한 보통 뭐 4-5시간 정도 걸리는 게 보통이니까 1인극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창을 한 번 하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걸 내가 완창을 몇 번 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표기가 되긴 하는데, 심청가는 그 중에서도 독보적입니다. 이 완창에 걸리는 시간이 뭐 8시간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8시간을 다 들어볼 건 아니고요. 그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가 눈 뜨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뒤쪽으로 가면 무슨 랩하는 것처럼 말도 굉장히 빨리 하고, 그리고 아까 1인극임에 불구하고 막 신봉사가 눈을 뜨는 장면은 부채로 가렸다가 이제 눈을 뜨기도 하고, 실제로 신봉사 역할을 할 때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나니 씨의 노래로 우리 심청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인 대령이요. 황후 자세히 살펴보시니 백수풍신 늙은 형용 슬픈 근심 가득 찬 게 분명한 부친이라. 황후께서 체중하시고 아무리 진중하신들 부녀 철운을 어찌하리. 심황후 거동보아라 산후 추령을 거쳐버리고 우르르르 달려나와 부친의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한 번을 부르다니 다시는 말 못하는구나. 신봉사 부지볼가 이 말을 들어보니 황후인지 궁녀인지 굿보는 사람인지 누군 줄 모른지라 만눈을 희번쩍 번쩍거리며 아버지라니 누가 날 다려 아버지래요.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무남동녀에 따라 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우금 수삼년이 되었는데 누가 날 다려 아버지래요. 황후 만면하여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인당수 빠져 죽은 불효여식 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신봉사 이 말 듣고 에잉 이게 웬 소리 이것이 웬 말이냐. 심청이라니 죽어서 혼이 왔느냐. 내가 죽어 수궁을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꿈멀구나. 이것이 웬 말이야. 죽고 없는 내 딸 심청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이놈의 눈이 있어야 아버지. 아이고 답답해라. 이런 놈의 팔자 좀 보소. 죽었던 딸 자식이 살아서 왔다 해도 눈 없어니 못 보니 이런 놈의 팔자가 어디가 있느냐. 이때 용궁 신녀 용왕 분부인지 신봉사 어두운 눈에다 무슨 약을 뿌렸구나. 뜻밖의 정학배가리 황급전에 왕래하고 구색 재운이 두르더니 신봉사 눈을 뜨는지 아이고 저리 눈가시 근질근질하고 이렇게 섬섬섬섬섬섬 하냐. 어따 이놈의 눈 좀 떠서 내 딸 좀 보자. 이놈의 눈 좀 떠서 내 딸 좀 보자. 아니 여기가 어디요?
신봉사 눈뜬 바람에 만좌맹인과 각처에 있는 천하맹인들이 모다일시의 눈을 뜨느니 만좌맹인이 눈을 뜬다. 만좌맹인이 눈을 뜰지 전라도 순창 담양 새갈못 뛰는 소리라 짝짝짝 하더니만은 천하맹인이 일시에 눈을 뜨는디 석 달러를 근자치에 먼저 와서 잡내하고 내려간 맹인들은 저희 집에서 눈을 뜨고 병들어 사경돼야 후득이 못온 맹인들도 집에서 눈을 뜨고 미처 당도 못한 맹인들은 도중에 오다 눈을 뜨고 천하맹인이 일시에 눈을 뜨는지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서다 뜨고 앉아 뜨고 실없이 뜨고 어이없이 뜨고 회내다가 뜨고 성내다가 뜨고 울다 뜨고 웃다 뜨고 힘써 뜨고 애써 뜨고 떠보느라고 뜨고 시원히 뜨고 이러다가 뜨고 앉아 놀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졸다 버뜩 뜨고 눈을 끔쩍거려 보다가도 뜨고 눈을 부벼 보다가도 뜨고 지아 비금 주수라도 눈 먼진 생은 일시에 눈을 떠서 광명 천지가 되었는디 그리부터는 심청가이 대문하는 소리만 들어보아도 명치밖에 백득 끼고 타백기 삭사는데 기대서고 눈곱 끼고 원시 근시 구진 눈도 못 떴다 시원하게 난듯하고 하더라. 근데 어떻게 잘 들어봤나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창시 8시간 이상 걸리기도 한다는데 들어봐서 알겠지만 뭐 에너지가 그 부르는 사람 에너지가 굉장히 좀 대단하고 또 연기도 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그런 모습이 정말 진지한 모습이 되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요와 판소리, 국악 장르 중에서는 이렇게 두 장르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정가와 그리고 이제 퓨전, 국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뭐 국악기 종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고 그리고 국악 발성이 일반 우리 성악이라든지 노래 발성에 비해서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국악 발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따라 해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